안녕하세요. 오늘은 왜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하나, 왜 글로벌 투자를 해야 하나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매번 기업 분석이나 산업 분석만 하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재미가 없고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가장 관심을 가질 분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국내 주식이 너무 수익률이 낮다 보니까 너무 실망감이 큰데요. 최근에는 삼성전자 위주로 많이 상승하고 있어서 국내 주식시장도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도 어, 저는 미국 주식시장에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주식시장에만 투자를 한다면 상당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요인들이 적거든요. 먼저 그래서 제가 한 세 가지로 나눠서 왜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오늘 깊게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하락할 경우입니다. 이때는 세계 증시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국내 주식시장 원화 자산만 가지고 있을 때보다는 손실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는 대부분 국내 기업들의 수출이 부진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실적이 잘 안 나올 때거든요. 그때는 이제 환율이 상승하죠 대부분. 국내에 들어오는 돈이 달러가 적으니까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그런 경우를 많이 과거에 경험해왔죠. 근데 만약에 내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미국 주식은 달러로 사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 주식이 만약에 하락을 좀 하더라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했을 때보다는 덜 손해를 볼 수 있겠죠. 환차익을 보니까. 그리고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미국 주식에서 우량 기업이었다면 배당이 나오겠죠. 배당이 나온다면 이것 또한 달러로 들어오겠죠. 달러로 들어오면은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했을 때보다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두 번째로 한국 주식시장은 반도체 산업에 지나치게 집중이 돼 있어요. 코스피 200 시총에서 얼마 전에 보면은 삼성전자가 전체 시가총액 비중에서 30% 이상을 상회하는 비중을 이제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나치게 한 사업에 너무 비중이 집중되어서 국내 펀드를 가입을 한다거나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를 했을 때 상당히 자신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쪽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수익을 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그러면 삼성전자만 투자하면 되잖아. 근데 만약에 반도체 산업이 안 좋을 때는 삼성전자 주가도 위축을 당할 수 있겠죠. 굳이 반도체 산업이 위축을 받을 때 삼성전자만 붙잡고 있는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 기회비용이 낭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봐볼까요? 미국 주식시장은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브랜드들이 많이 있어요. 먼저 한번 봐보면 소비재에서 한번 봐보면 나이키가 있고 스타벅스가 있고 맥도날드 다 아는 기업들이잖아요. 실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 있고 주가가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 카드 해외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뭐를 하시죠? 해외에서 사용하려면 비자나 마스터카드에 협약이 돼 있는 카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용카드 신청을 할 때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되는 카드를 따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죠. 수수료는 조금 내죠, 연회비를. 뭐 그래도 무조건 써야 되는 거죠, 해외여행 가려면. 근데 또 저희만 쓸까요? 해외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거의 비자 마스터 서비스를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영어권 국가이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많이 나가기도 하고 뭐 캐나다에도 많이 가고 뭐 그러기 때문에 거기 가려면 무조건 비자 마스터가 가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최근에 주시장에서 많이 각광받는 기업들이긴 한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을 한번 보면 아마존. 우리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지만 게임을 하거나 우리가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는 거의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AWS 서비스라고 해서 이 서버를 그러니까 위탁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게임 기업이라든가 뭐 NC소프트도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글로벌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아마존이 장악하고 있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아마존처럼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데 뭐 이쪽에서 2위를 달리고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가 지금 PC에서는 거의 100%잖아요.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여러 가지 사업부들이 있어서 이 외에도 뭐 오피스도 우리는 뭐 요즘에 구독으로 많이 이용하죠. 오피스 365. 뭐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죠. 뭐 게임 엑스박스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구글 있죠.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 유튜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보시는 유튜브도 지금 구글 자회사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웨이모라는 회사도 가지고 있죠. 구글이 자율주행 그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탑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여러분들 페이스북 많이 쓰시잖아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애플, 뭐 말이 필요 없는 기업이죠. 여러분들 아이폰 많이 쓰시고, 북미권에서는 거의 프리미엄 폰 시장에서는 아이폰밖에 안 쓰죠. 갤럭시 안 써요. 미국 사람들은. 그 시장 조사나 이런 거를 보면은 갤럭시는 거의 우리나라나 저기 뭐 유럽권이나 뭐 중국 뭐 이런 쪽에서 좀 쓰죠. 그리고 어도비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토샵이나 뭐 이 유튜브를 편집하는 프로그램, 뭐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프리미어 서비스를 이용했죠. 최근에는 어도비가 구독 경제 이 쪽에서 강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뭐 포토샵이나 프리미어를 이제 더 이상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쓰지 않고 이제 그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쪽에서 돈을 쓸어 담고 있죠. 그리고 뭐 엔비디아, AMD 뭐 이런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그래픽 카드 많이 이용하실 거고, AMD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픽 카드뿐만이 아니라 뭐 GPU죠. GPU뿐만이 아니라 CPU까지 제조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시장에서 이 기업들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많이 했어요. 뭐 몇십 배 상승한 뭐 엔비디아도 있고, 뭐 AMD는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죠. AMD도.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뭐 최근에 겨울왕국 2 개봉했죠. 디즈니가 있어요. 디즈니는 마블사도 가지고 있고 스타워즈의 판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전 영역의 영화 산업의 컨텐츠를 다 가지고 있고, 앞으로 스트리밍 사업도 진출을 했거든요. 이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이용해서 미래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가 있어요. 넷플릭스 뭐 한국 시장에서 진출해서 최근에 드라마 많이 보시는 분들, 미드나 해외 드라마 많이 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각국의 특이한 컨텐츠들, 뭐 그런 다양한 컨텐츠들을 많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넷플릭스도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보면은 미국 기업들은 다양한 소비재, 그리고 다양한 기술 테크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미국 시장은 이렇게 글로벌 기업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해외 진출이 많아지는 시대에 미국에 머물러 있을까? 인건비도 많이 올랐을 거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마지막으로 미국 금융시장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는데요. 미국은 주시장의 대기 자금이 상당히 많은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401k라고 하는 퇴직연금 제도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기업이 근로자가 자기 월급의 10%를 퇴직연금으로 집어넣는데, 여기서 50%를 본인이 내면 기업이 50%를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엄청 이게 혜택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62세까지는 세금 부과를 안 해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80% 이상이 확정급여형이에요. 이 확정급여형은 상당히 안정성 위주죠. 그러니까 예금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주시장으로 그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죠. 근데 미국은 반대로 DC형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 401k 제도는 DC형이에요, 다. 근데 이거는 근로자가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을 하거나 뭐 주식을 선택을 해서 마음대로 본인이 이제 자유롭게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주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 규모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게 음, 어찌 보면은 기업 가치를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비교를 해본다면 삼성전자 PER은 거의 10배 미만일 때 애플 PER 이제 20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PER이 뭐 쉽게 설명을 하면은 기업이 이제 기업 순이익 있잖아요. 순이익 대비해서 전체 기업을 이 기업을 살 수 있는 시가총액 이거 이제 시가총액에서 이 순이익을 나눈 값이에요. 그걸 이제 기업 가치를 이제 비싸게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이.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본다면 음, 미국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게 쳐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이 많이 상승을 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국내 주식시장은 잘 아는 기업들만 투자하시고 잘 모르는 기업은 사정없이 두들겨 맞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되는 시장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달러가 기반인 달러 자산도 가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금융위기나 이런 게 닥친다면 자신의 자산을 좀 방어를 할 수 있는 미국 주식시장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미국 주식 뭐 몇 개 설명드리고 뭐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